예, 이어서 갑니다. 18페이지 가셔가지고 큰 2번에 가시면 토지 용어가 나옵니다. 해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꼭 나오는 파트예요. 토지 용어인데 토지 이용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이용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로 바꿨으면 부동산 활동상 용어라고 합니다. 대다수 용어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가치평가, 감정평가에 사용하는 토지 용어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표에 가시게 되면 토지를 실제 용도를 가지고 나눠봐요. 법률 용도가 아닙니다. 그럼 표에 오시면 중간 첫 번째에 뭐가 나왔어? 메뉴에서부터요. 택지 지역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한 칸 내리면 뭐가 있고요? 농지 지역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임지 지역이라는 게 있죠. 자, 편의상 토지를 실제 용도로 가지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편의상 크게 분류했다고 해서 대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류할 건데 택지는 시험에 물어보니까요. 택지가 뭘까요? 하면 되게 집 짓는 땅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시험에 쓰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택지는 보시는 그대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것에 뭐라고 한다? 택지 시험에 묻습니다. 이제 학원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지는 주상공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한 번 더 구분했고 농지는 농사짓는 땅이 될 거니까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입니다. 그러니까 풀었으면 밭은 전지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논은 뭐라고 표현하고요? 답지 지역. 과수원은 그냥 과수원 지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차후에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전답과라고 만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얘들은 택지다 아니다. 택지가 아니잖아요. 다시 논밭 과수원은 뭘 말한다? 농지 지역입니다. 임지는 임야를 말합니다. 산림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제림 지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신탄림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의미는 알고 갈게요. 쓸 용자니까 건축 자재용으로 가구를 만들 목적으로 조성한 산림을 읽으시고 용제림 지역, 신탄림은 땔감입니다. 수술 만들 목 조성한 산림을 신탄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택지는 주상공으로 구분했지요. 농지는 전답과로 구분했고요. 임지는 용제림 지역과 신탄림 나눈 겁니다. 편의상 소분류했다고 합니다. 시험장 이거 묻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농지보다 뭐가 많이 필요해요? 택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택지가 필요하면 택지의 절대량, 토지를 생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토지 양을 늘릴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칠판 지우기에 이거 하나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비용이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럼 원가가 1,000원이면 1,000원 투입한 만큼 얘는 늘릴 수 있죠. 일반 경제재는 생산이 됩니다. 그럼 토지는 생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 기억이?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을 투입해도 토지의 절대량은 생산은 불가능하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 서해안 바닷가 매립 많이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매립한 건 토지 양을 늘린 건가요? 따져보면 다른 지역 토지를 가져와서 메꾼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절대량을 생산할 수 없어서 앞으로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니 붙자고요. 여기서 찾아야 될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표현 바꿔 쓰면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생산이 불가능한 거니까 다시 풀어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물리적이란 말을 들어봤으니까 물리적 절대량을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증성입니다. 이 용어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도 절대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증성. 그럼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어도요.
택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를 바꿔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시 농지가 많이 필요하면 인지를 농지로 용도를 바꿔볼 수는 있는 거죠. 이 개념을 공부하겠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그러니 토지는 절대적인 공급은 안 돼도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용도를 바꿔서 용도라는 말이 보여주니까 용도적인 공급,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을 했던 간척지 개발,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물리적 공급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공급이다? 읽으세요.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지 지역 이렇게 농지 지역으로 혹은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게 아니고요. 용도 변경이 진행 중 토지입니다. 진행 중. 인 토지를 앞으로 우리는 후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이렇게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이런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표현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신도시 후보지라는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신도시 후보지는 뭡니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된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미 들어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도가 진행될 예정인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표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대분류, 시험에 대분류라고 안 나와요.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를 용도적 지역 상호간이라고 씁니다. 이 표현을 줘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 읽으셔야 돼. 택지 지역 내죠. 즉 택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가 변경 중이면 이제 후보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간을 뭐라고 쓰고 후보지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뭐라 이제 얘는 이행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이행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전지 지역이 답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면 보고 읽으셔야 돼. 농지 지역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내에서.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니 이것도 뭐라고 해요? 이행지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갑니다. 신탄림 지역이 용재림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고 읽으셔야 돼.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뭐라고 읽으셔야 됩니까? 이행지. 이 미묘한 차이가 시험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전혀 접하지 못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도지역 지역 이렇게 상호간에 바뀌면 뭐라고 쓰고 후보지 택지 지역 읽으세요.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바뀌면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 하나 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을 웃기 나름인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후보지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면 자 토지에 뭘 말한다고 읽으셔야 돼. 용도에 전화하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토지가 농지였는데 택지로 앞으로 개발 예정 중이거나 택지로 개발 중에 있다면 땅값이 어떻게 되죠?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니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땅값이 어떻게 되냐고 오른단 말입니다. 이 가치 평가를 하기에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다시 절대 농지면 농사만 지어야 되죠. 그럼 이게 앞으로 택지로 개발 예정 중이고 개발 중에 있다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지보다는 택지 후보지 가격이 더 어떻게 돼요?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가치 평가 써먹는 게 후보지와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이런 용어를 거의 여러분이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현장에 나가면 땅값이요.
농지가 임지가 개발 중인 전에는 땅값 안 올라요. 근데 정부가 다 새 나가서 땅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자, 소문 난다. 그럼 택지 개발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 땅가격이 또 올라요. 거기다가 기반시설 도로 뚫으면 어떻게 돼? 가격 또 올라요. 아파트 상가지면 어떻게 또 올라. 도시가 정착이 돼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어떻게 돼? 가격이 또 올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최초보다 27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정치적 발언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대장동 택지 개발을 하면서 땅값이 1,000만 원씩 올라 버립니다. 처음에 계획 당시보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이를 믿기는 해요. 부러워 죽겠죠. 재표가 부러워요.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가격이 엄청 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격이 오르시면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업자가 다 챙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수요 공급 논리로 하면 해볼게요.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 공급 논리로 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화돼야 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 물량을 늘려놨으니까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과 현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나 그 택지량이 한정이 돼 있죠. 그 위치가 또 있냐고요. 독점적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고 그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면 가격이 더 오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험에서는 공급이 증가되면 물량이 늘었죠.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가자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지행지가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거죠. 변경된 거 아닙니다. 변경 중인 토지고 토지에 뭘 말하고요? 용도에 전환 경제적 공급을 말하는 것인 구분해서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고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면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박스 보고 읽을 겁니다. 토지를 크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했고요. 택지는 다시 옆으로 가서 주, 상공 동그라미 치고 박스 안에다가 이거 중요한 용어니까 주상공으로 구분했고요. 한 칸 내려와서 농지는 전답과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 구분한 것이고 임지지역은 용재림 지역과 신탄임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해놓고 이제 화살표대로 읽어볼 겁니다.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거나 화살표 보고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면 그런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후보지고 상호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칸 옆으로 가서 화살표 들어갈게요.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왜 이행지예요?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이행지입니다. 화살표들 한 칸 내려와서 답지지역이 전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농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후보지행지, 이행지. 세 번째, 용재림 지역이 신탄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임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수원 지역이 쭉 따라 올라가서 뭐로 바뀌고 있나요?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셔야 돼? 후보지잖아요. 농지지역의 택지로 바뀌었으니까 그건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례로 물어보기도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게 딱 돼야 돼요. 택지는 뭐다? 주, 상공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뭐가 되고? 이행지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 풀어봅니다. 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둘 다 택지죠. 택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 이행 이렇게 풀어도 보는 겁니다. 과수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수원은 농지죠. 상업지역은 택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용어니까 용어는 잘 좀 정리를 하고 하자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자, 내려와서요. 사이드 가시면 보도단에 신탄림과 용재림이 나와 있죠. 그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은 꼭 읽어 두실 필요는 있고. 본 다음에 1번 후보지행지로 갑니다. 감정평가,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토지 용어입니다. 용도가 바뀐 게 아니고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용도가 변경 중인 토지입니다. 이는 토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의 전환 동그라미 치고 중요합니다. 밑에 쓰세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을 말하기 때문에 비중이 있게 시험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로 가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즉 용도적 지역 키워드 상호 간에 동그라미 치고 그걸 잘 해내야 됩니다.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온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고요? 후보지가 키워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호 간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올라오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즉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거나 끊고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 예시로 확인합니다.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니까 신도시 후보지 생각하세요. 신도시 후보지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된 지역이라는 얘기죠. 용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용도 변경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했습니다. 괄호 2번 이행지로 갑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즉 용도적, 이번에는 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치고 그 차이로 답이 달라집니다. 용도적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동그라미 2번 택지 지역 내의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거나 끊고 농지 지역 내의 과수원 지역이 전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으면 후보지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한다? 이행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아셔야 돼. 다음 주 써먹어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다. 그럼 용도를 바꿔서 용도 전환을 통한 무슨 공급이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큰 2번 택지와 부지가 나오는데 택지는 금방 해버렸네요. 여기 보고 읽으세요. 택지란 여기 있네. 주상공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 하나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택지보다는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이 대지란 용어도 많이 써봤을 거예요. 들어보기도 한다.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토대자 써서 그럼 이 대지는 무슨 대지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지는 흙대지? 똥대지? 이 대지는요. 공법 시간에 만나요.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건축법상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합니다. 이게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택지하고 대지는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영역이 달라요. 얘는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이고요. 이 대지는 무슨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개론 시험에 대지란 이렇게 해서 오지문으로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2차 과목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알고는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대지는 무슨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주상공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됩니다. 최고 확인해서 사이드부터 갑시다. 보조단에 가면 거기 나와요. 건축법상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는 거고. 본단 들어오겠습니다. 택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상공이 딱 나오나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상공 용도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혹은 이용, 건축이 가능한 걸 택지라고 했습니다. 괄호 2번 부지로 갑니다. 부지 한자를 보시면 아닐 부자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해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럼 부지가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활 속에 다 들었던 용어입니다. 오다 가다.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 창고 부지 이런 말 사용한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지요. 저만 들어본 것 같아요. 표정이. 예. 그럼 부지가 뭐예요? 어려운 얘기는 그냥 땅이에요. 땅.
다시 부지가 뭐다? 땅이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는 모든 땅인데 시험장에 모든 땅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가요. 이제 그러면 모든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지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땅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그건 곤란한 얘기다. 그럼 조금 전에 공부한 용어로 쓰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한 용어로 택지입니다. 그럼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 따져볼게요. 이제 그러면 도로 위에다가 철도 위에다가 하천 위에다가는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건축 안 됩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는 전부 다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전부 다 포괄한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안 물어요. 잘 보고요. 그러면 자 택지는 주상공 용도죠. 여기는 도로 용도로 철도 용도로 하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 따라서 부지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다. 이렇게 시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못하고 가면 내용이 늘어나 공부량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다시 짝꿍이 물어본답니다. 부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설명해 줄래요? 짝꿍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지가 뭐라고요? 땅. 그냥 땅인데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택지고 도로, 하천, 철도 부지는 건축 안 되죠. 그럼 이걸 전부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래가 됩니다. 주상공 용도로, 도로 용도로, 하천 용도로, 철도 용도로 제공되는 것. 따라서 시험에 물어보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학원 나온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부지는 땅인데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다. 그러면 당연히 비교함을 합시다. 부지가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죠. 그 뻔한 걸 뭐하러 물어보겠냐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땅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합니다. 그림 맨 밖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 쓰세요. 모든 땅입니다. 그림에. 부지는 모든 땅을 말하는 것이고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뭐라고 되어 있고 택지고 주상공 용도고 바로 밑에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등에는 건축할 수 없죠. 그걸 전부 다 포괄하는 걸 우리는 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바로 2번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끊고요. 이제 밑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시험 지문이니까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입니다. 그게 시험 지문인 거예요. 시험장에 부지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를 돕게 한 표현.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 도로, 하천, 철도 부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괄한다고 되어 있지요. 시험장에 그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뭐라고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만을 말한다. 전혀 엉터리 지문이다. 그러니까 주상공 용도로, 도로 용도로, 철도 용도로, 하천 용도니까 일정한 용도로 제공하는 바닥 토지를 우리는 부지다라고 했다. 4개 했습니다. 자, 후보지를 정의해 보세요. 후보지란 신도시 후보지, 용도지역 지역, 상호 간의 변경 중이면 후보지, 이행지,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 중이다. 중요한 의미, 용도의 전환, 경제적 공급을 의미한다.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가치도 변할 수 있다. 이걸 묻는 바예요. 그 가치 평가에 써먹는 게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넘겨서 큰 3번 나지와 뭐가 나왔어요? 건부지다. 반대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자,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나체라는 말은 아시죠? 사람 연상하지 말고 토지 생각해 토지. 토지가 홀딱 벗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농지는
낮이일까요? 농지는 농작물이 있지요. 농지를 낮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한 용어로 쓰면 정확하게 쓰면 택지의 지상에 정착물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불완전한 권리도 없어. 아직 공부 깊게 안 했으니까 사적 권리가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지 소유권에 담보대출 받으면 금융기관이 그 부동산에 뭘 설정한다고 들어봤어요? 저당권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정착물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걸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비되는 개념은 반대는 아니었으니까 건부지로 갑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부지를 공부했고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물입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그대로 갑니다. 건물의 용도로 제공된 읽으세요. 다시 건부지,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바닥토지예요.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건부지.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여기서 찾아요.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자, 그러면 보시고 제가 지금 그어드린 빨간색 부분들은 이 토지는 건부지 아니에요? 건물의 바닥 토지는 아니잖아요. 건부지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면 얘를 빌공을 써서 공지라고 씁니다. 건물을 꽉 채우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나중에 공법 시간에 만날 건데요. 자, 여러분 토지 이만큼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다가요.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불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죽어. 날마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바닥 면적의 일정 부분만 이 부분만 건축하세요라고 해요. 그럼 그 이 건축을 하고 이제 비워놨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해, 피난 이런 문제 때문에 남겨둔 토지를 공지라고 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한번 듣고 갈게요.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비율이니까요. 건이에요, 건. 그러니까 전체 바닥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마음 비우고 자,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건축 면적 60%. 이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뭐라는 얘기예요? 공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해서 건물만 짓고 남겨둔 건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했다. 올해 물어봤던 겁니다. 이제 비교하러 갑니다. 3층 건물입니다. 토지만 비교할 거예요. 자, 나지, 건부지 어느 게 용도가 다양해 보이나요? 제가 복잡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해 보이는 건 나지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용도로 한번 딱 할게요. 그냥 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깊은 논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용도가 다양하니까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앞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용어 나왔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 읽어주세요.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면 최유효 이용에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거 사고 싶어? 토지만? 아직 사고 싶어요? 거래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나지 가격이 대개 건부지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할게요. 이제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럼 조건 부여할게요. 그럼 지상의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격은 비싸요, 싸요? 제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건부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건부 감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가가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하락한다. 그냥 원칙이라는 게 아니고요. 건부지의 경우 지상의 건물 읽어줄게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닐 때 건부지 가격이 떨어진 걸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은 아니고요. 조건을 바꿔볼게요. 이 두 토지가 속한 지역을 정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시다. 처음 보는 얘기입니다만 그린벨트라고 오다가다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고 한글이니까 겁내지 말고 이 지역 내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과밀 억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개발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 내에 새롭게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지 소유주에 기분 좋아 안 좋아? 새롭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건부지는 이미 건물 들어서 있지요. 어느 게 더 비싸 보입니까? 건부지가. 그러니까 건부지 가격이 반대로 오르는 경우는 건부 증가라고 합니다. 발음은 좀 세게 읽으세요. 증가가 아니고 증가라고 합니다. 원칙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개론의 시험 포커스, 문제의 조건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그걸 확인하신 거고 그러면 더 볼게요. 정부가 이걸 한 이유는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 개발제한구 지정을 한 이유는 과밀억제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의도와 달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세계 뇌구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뭐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면 지역에 따라 지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네. 다시. 원칙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조건 부여했잖아요. 제가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나지보다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걸 건부, 감가가 생기는 건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이용 규제를 이렇게 강화를 하면 나지 소유주는 별로 재미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건부지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럼 뭐라고 한다? 건부 증가라고 규제 때문에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리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올해 앞으로 HF 많이 만납니다. HF가 어디입니까?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하우징 파이낸싱에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다 시험에 이제 물어보니까 소개를 드립니다. 금융공사가 뭐 합니까 하면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기관, 출자기관이에요. 정부기관,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고에 뭐라고 나올 건데? 주택연금 많이 들어봤죠? 연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그럼 여기 이 기관에서 올해 40년짜리, 대출 만기 40년짜리에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39세 이하 젊은 층 신혼부부가 요거 이용해 집을 사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일반 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변동금리죠. 변동금리고 금리 위험이 있고 5년 안에 원금을 갚으라 하면 이게 하기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환기간을 길게 해서 매기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고 더군다나 고정금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무주택자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발행을 했으니까 요걸 이용할 분들이 생기겠네.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의 수요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된다. 그럼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말로 해볼게요. 사려는 사람 늘었어요.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정부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기에 발행을 한 건데 시장에 수요가 늘어났죠.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투기적 수요자가 들어와요. 앞으로 그럼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적 수요, 가수요, 사재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돼?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정부는 가격을 올리고 내리기 개입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개입을 하다 보면 이게 시장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그다음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의미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면밀히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빼버리고 이 사실을 하나만 본다면 다른 거 빼버리고요. 그럼 거리가 늘 수 있죠. 중개사 수입원이 뭔데?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중개사가 돈 버는 기간은 언제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 거래가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시각을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면밀히 좀 분석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안정화 시켜야 된다. 다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을 하세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다주택 보유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무슨 주택 가격 안정화 집값 올라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을 사려고 한 분들은 안정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삼가 동시에 어떻게 돼? 이제 바퀴 포지션이 집값 올라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면밀히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고 내리기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고 규제가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을 변화시킴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이것만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 본 내용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각을 빨리 좀 깨트리는 게 좀 중요하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궁금 정리해서 책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최유효 이용 자주 나올 겁니다. 앞으로 경합되는 수많은 용도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 경제학에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등장할 거니까 왜 그 말이 등장했냐면 토지는 용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가서 공지로 갑니다. 빌공 써서 건폐율은 부담스럽더라도요. 세 번째 줄 끝에 토지 한 단위 1필지라고 했죠.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둔 거기에 포인트예요. 남겨둔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다. 건물의 즉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남은 부분은 뭐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본단 들어가셔가지고 그림 보고 읽을 겁니다. 왼쪽 그림부터 낮이잖아요. 여러분 읽어야 돼. 그림 보고 낮이란 택지의 지상의 X표가 뭐예요? 정착물 있고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 건물이 보이나요? 건물의 바닥 토지는 뭐라고 읽고요? 건부지라고 하고 사이드의 빈 토지는 비었던 건 공지. 그러니까 건물의 바닥 면적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합니다. 책 한번 읽고 갑니다. 올라가셔가지고 맨 위에 낮이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농지는 낮이가 아니라 그랬고요. 두 번째 줄 토지 보상 평가 지침상 정입니다. 낮이라 함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고 없고 동그라미 치고 지상권은 아직 공부했으니까 무시하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복잡하니까 불완전한 권리관계 있다 없다. 없다. 사법상 동그라미 치고 그 자리에 공법상에 들어가면 엉터리 지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법 공부 들어봤을 거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전부 다 공법상 제한을 받아요. 공법상 제한은 받되 불완전한 사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 나치라고 하는 겁니다. 괄호 2번 갈게요. 건부지로 갑니다. 건에 동그라미 치고 부지에 밑줄하고 그렇게 읽습니다.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바닥 토지를 건부지다. 그래서 다음 줄에 나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줄 나지보다 건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건부증가 감가 그래서 2번 갑니다. 풀어놨습니다. 두 번째 줄 갈게요. 따라서부터 갑니다.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여러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므로 나지 가격이 건부지보다 높게 평가되죠. 자, 그래서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 이제 밑으로 가셔야 돼.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조건을 부여했으니까 건부지 가격이 떨어진 걸 뭐다?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조건을 바꾸어서 개발이 제한된 구역 밑줄 하고요. 쓰고 가세요. 이용 규제 강화,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가 된 겁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그럼 나지가 건부지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니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건부, 발음 세게 읽고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부는 가격이 관심 없어요. 여러분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규제에도 달리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큰 4번 필지와 획지로 갑니다. 역시 반대 개념은 아니고요. 필지는 조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다. 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다른 거 빼버리더라도 토지에 지번을 붙이더라 그랬으면 다시 신사동 10번지 번호 붙여가지고 누구 땅입니까? 라고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혹은 등기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면 누구 땅이냐고 명시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일필적이 포인트 지번이 붙는 읽으세요. 등록 단위도 뭐라고 한다? 등기 단위. 반대 개념 아니고요. 획지는 임의대로 구분한다라는 말을 구획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결론부터 갑니다. 토지의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토지 용어인데요. 선거철이 되면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선거구를 획정한다. 국회의원 선거철 되면 이런 표현 모두 들어본 적이 있죠. 저만 들어본 것 같은데 서울시에 이 범위를 이 구역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획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는 왜 나누는 겁니까? 하면 임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 토지들이 같은 가격을 형성하면 어떤 가격이라고요? 같은 가격이면 묶어가지고 일획의 토지라고 합니다. 다시 이 구역 내에 토지들이 같은 가격을 형성하면 이 지역 내 토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획치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평가에 활용하는 건데, 자, 인위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 기타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하면 필요에 따라 이런 얘기는 필요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뭘 구별하는 겁니까 하면 가격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표현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이것에 뭐라고 한다? 일획치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인 거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치다. 다시 토지 한 개는 뭐라고 읽고 필지라고 필요에 따라서 같은 구역 내 같은 가격이면 그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일회계 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돕기 위해서 도로에 접하는 신사동으로 갑시다. 신사동에 7번지, 8번지, 9번지가 있다고 하기. 제가 토지에다가 번호, 지번을 부여했으니까 이 토지 이름은 필지다, 획지다. 필지다. 7번지는 갑돌이 땅이고요. 8번지는 을숙이 땅. 9번지는 병식이 땅이라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필지 몇 개?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 세 필지가 같은 용도로 상업용으로 모두 이용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럼 가격을 나누는 토지는 용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획지다. 그럼 이 경우는 같은 가격이니까 세 필지가 이와 같이 일획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필지와 획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공부도 하시면 얘도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7-1번지, 7-2번지 분할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지금 경우는 볼게요. 자, 7번지, 8번지 두 필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필지가 어떻게 돼요? 일획이 되는 것이고, 얘는 그럼 공업용이라고 하면 1필지가 일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구분한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획지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여러 필지가 일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도로에 접하는 신사동 10번지입니다. 제가 번호를 또 부여했어요. 지번 부여한 게 필지, 획지. 지번 무슨 뭐라고요? 필지. 그러면 도로에 접하는 전면 부분은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후면부는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다시 필지 몇 개? 하나인데 한 필지의 용도가 몇 개가 됐어요? 두 개. 그럼 가격도 동일합니까? 다를 거니까 그러면 가격을 형성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획지라고 한 거니 이 경우는 1필지가 이와 같이 2획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자, 다시 더 쪼개 볼게요. 일정 부분은 공업용, 일부는 농업용.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1필지의 용도가 몇 개예요? 4개. 같이 또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4가지 획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일 뿐이고 시험장에는 이것만 물어봐요. 자, 지번 붙여서 읽으세요. 등록 단위, 등기 단위는 뭐라고 쓰고 필지고 필요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1필지는 반드시 1획이다. 금방 했어요. 1필이 1획이 될 수도 있고 읽습니다. 여러 필이 1획이 될 수도 있고 1필이 여러 획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 오해하면 안 되고 토지 한 개는 획이 아니고 뭐다? 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책 확인할게요. 그림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신사동 7번지, 8번지, 9번지 지번 붙여놨고 7번지는 갑돌이 땅, 9번지는 을숙이 땅, 이름도 이쁘네. 9번지는 병식이 땅. 필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찾는 필지가 3개예요. 근데 모두 다 같은 용도 상업용으로 이용되면 전부 다 같은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몇 개의 획이라는 얘기요? 1획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필지와 약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세 필지가 이렇게 1획이 될 수도 있다. 오른쪽 그림. 신사동 10번지 1필지입니다. 필지 몇 개? 당연히 한 개. 도로의 전면 부분은 상업용으로, 후면부는 주거용 돼 있죠. 1필지 내 용도의 차이가 있죠. 그럼 가치도 달라지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필이 이렇게 2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읽고 갑니다.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항이다. 복잡하니까 줄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공간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토요일날 내일 만날 거예요. 그 법률을. 그 법률상 용어인데요. 소유권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의 지번 동그라미 치고 붙는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 키워드 지번 붙는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등기 단위라고 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까? 누구 땅이냐고 명시한다 그랬죠.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필지를 법률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획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상정한다는 말은 가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인위, 자연, 행정, 조건 중요한 용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끊고 그 말을 줄여서 필요에 따라 이런 표현이에요. 필요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끊고 결정적 키워드는 가격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 지문 다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딱 키워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등록 단위 필지는 법률 개념이고 마지막 줄에 획지는 활동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감정평가 활동에 써먹는 겁니다. 할 때나 부동산 현상은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아직은 몰라도 관계없고 한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3번.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요? 권리관계는 명식이 필지잖아요. 가치로 구분하는 게 획지가 된 거니까. 그럼 1필지가 1획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끊고 1필지가 여러 획이 될 수도 있고 끊고 그럼 다 바꿔서 여러 필지가 1획으로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그 표현은. 그러니까 최근에 물어보면 딱 이 단어예요. 집원 붙여서 등록 등기 단위는 뭐라고 쓰고 필지 가격 수준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뭐라고 한다. 획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공부할 용어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수업을 시간 써먹는 용어고요. 이런 용어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도 복습하시는 건 별로 실의가 없는 방법. 그냥 듣고 가세요. 듣고 제가 서두에 복습을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과목 뭐 하시라 그랬어요? 차라리 민법 공부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격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앞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2달에 한 번씩 반복을 통해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표정은 좀 밝게 합시다. 이렇게 어두워. 이거 밝게 해줘야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서 생소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전개해가는지 흐름을 잘 보고 가자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마무리 정리할게요. 연상을 하고 후보지 이행시 용도가 바뀌어가는 토지입니다. 용도지역 상호 간에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토지 용어의 의미는 용도의 전환, 경제적 공급을 의미하다. 토지는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쓰고 부응성, 물리적 공급은 안 되어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택지 보고 읽어요. 택지란 주, 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 부지가 뭐라고요? 그냥 땅. 그냥 땅, 모든 땅이라고요. 모든 땅 건축 안 되죠. 건축이 되는 건 택지. 도로 위에, 하천 위에 건축 안 되죠. 이걸 전부 다 포괄한 걸 부지라고 하는 거니까 주상공 용도로 철도용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다. 넘어와서요. 나아지는 어떻게 생각한다? 홀딱 벗은 땅. 그렇게 연상을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공법상 쟤는 다 받아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고 건부지, 건물의 용도로 정한 바닥 토지잖아요.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거 뭐라고 한다? 공지. 규제를 하면 의도와 달리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내용 공부하면 전부 다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토지 한 개를 뭐라고 쓰고요? 필지, 지번 붙여서 등록, 등기 단위, 획은 구분해서 구획한다. 왜 만들었다? 가치평가,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다. 1필이 1획이 될 수 있죠. 1필이 여러 획이 될 수도 있죠. 여러 필이 1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을 만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습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개론은. 개론 대충 하셔야 돼. 대충을 해야 여러분이 다른 공부할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 만났으니까요.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에 도움을 드릴 거니까 저를 잘 활용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해커스 믿고 나오셨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나는 우리 선생님하고 나는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맞춰 가시려고 노력하시라.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학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그게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생님의 수업, 다양성, 골라서 보는 재미, 이게 재미는 될 수 있어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어떻게 될 거냐면 덕보다 실이 큽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선생님 주력하시고 동영상 보신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별로 실의가 없어요. 빨리 선생님 맞췄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합격하는 방법을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가시는 것이 합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해드리도록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